안녕하세요. 카라이프 브라더 채널의 크리스입니다. BMW가 100년 넘도록 원동기를 제작해온 기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전투기 엔진을 제작하여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까지 전투기에 실제로 공급을 하였고, 오토바이와 자동차까지 군수용품으로 납품하여 독일군의 패배 이후 전범 기업으로 낙인 찍히게 되며 농기구와 주방도구를 팔면서 연명해오던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뛰어난 운영진과 끈기 있는 신념으로 독일 뮌헨의 지역사회에서 지켜낸 명물 기업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벤츠사와 경쟁 구도를 이루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 오늘날까지도 그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많은 소비자들에게 감성적인 제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MW가 100년 동안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역사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뛰어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어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BMW가 제작한 자동차를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15는 BMW가 생산한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차량명은 딕시라고 지었으며 닷선사가 디자인했고 애초에 오스틴사에서 제작하고 판매했던 차량이지만 BMW가 사용 허가권을 취득하여 1927년부터 BMW에서 3-15 딕시라는 이름으로 제작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마력이란 1900년대 초반 유럽에서 사용된 규격에 의한 공정화된 방식으로 마력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과세마력의 엔진 규격에서 실제로 15마력의 출력이 나온다는 뜻인데, 최고 출력 15마력의 출력이 나오는 차라는 뜻입니다. 최고 속도 75km, 시속 40km까지 10초 만에 도달, 그리고 연비는 우리나라 산정 방식으로 약 리터당 18km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수동 3단 미션을 사용했고 직렬 4기통 엔진 용량은 747cc였다고 합니다. 3-20은 1932년에서 1934년까지 생산되었으며 기존의 3-15를 대체하는 모델이었습니다. 3-15와 같은 747cc 직렬 4기통 엔진을 베이스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3과세마력이 표기되었고 실제 출력 20마력으로 상승된 차량입니다. BMW가 처음으로 자체 제작하게 된 차량입니다. 차체의 기본 틀은 다임러 벤츠에서 제작해 주었다고 합니다. BMW 303이라는 모델은 1933년부터 1934년까지 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키드니 그릴이 탄생하였고 BMW 최초의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된 자체 개발 차량입니다. 303의 플랫폼은 차후에 후속 차량들에 사용되었으며 303의 직렬 4기통 버전 차량인 309에 사용되었고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제작된 303의 1.5리터 버전인 315에 그리고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제작된 1.9리터 버전인 319 차량에 그리고 319 차량의 후속 차량으로는 1937년도에 제작된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326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315-1 그리고 319-1이라는 고성능 차량도 따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각 차량들은 1936년 328 모델로 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328) 차량은 BMW가 처음으로 만든 완성된 로드스터 스포츠카입니다.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제작되었으며 2리터 직렬 6기통 M328 엔진이 탑재되었고 무려 80마력을 뿜어내며 4단 미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차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유압식 쇼버를 사용했으며 공차 중량은 830kg, 최고 속도 150km까지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36년 BMW는 328 차량으로 뉘부르크링에서 처음으로 2리터 엔진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후 1937년에 100승 넘게 달성하고 1938년 각종 대회에서 챔피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328은 차후에 후속 차량 507로 대체됩니다. 328 생산 공장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폭파되었을 때 영국군의 점령으로 브리스톨사가 공장을 회수하여 모든 기술을 빼돌리게 됩니다. 결국 브리스톨이 제작한 첫 번째 자동차 400 모델은 BMW의 기술력 100%를 베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326 차량은 1936년부터 1941년까지 제작되었으며 BMW의 첫 번째 4도어 세단입니다. BMW 차량에 처음으로 유압식 브레이크가 도입되었으며 토션바 방식의 후륜 서스펜션이 도입됩니다. 2도어 그리고 4도어 두 가지 차량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319 차량에 탑재되었던 1971cc 직렬 6기통 M78 엔진을 개량하여 만들었고 3750rpm에서 최고 50마력의 출력으로 시속 115km까지 도달이 가능했고 4단 변속기를 사용했습니다. 1941년 BMW가 판매 중지 사태를 맞기 전까지 15,949대를 생산하는 판매 기록을 세웁니다. (327) 모델은 1937년 카브리올레로 출시되었지만 1938년에 하드탑 쿠페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326과 차량의 구조 대부분이 동일했으며 328의 M78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했고 최고 속도 시속 125km를 냈습니다. 고출력 모델인 327-28 차량은 M78 엔진의 개량 버전인 79마력의 M328 엔진을 사용했으며 1940년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웃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BMW가 1927년 자동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젠나흐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3-15 차량을 제작하게 됐는데 20년가량 BMW 차량들은 아이젠나흐 공장에서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면서 독일 기업인 BMW의 운영체제가 아닌 소련의 아우토벨로의 운영으로 아이젠나흐 공장에서 327 모델이 7년간 제작이 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327 차량은 BMW 브랜드 저작권에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BMW 마크가 아닌 아이젠나흐 마크를 급하게 만들어 달아주게 됩니다. 7년간 505대의 327 모델이 생산되었고 몇 대의 차량에 BMW 마크가 달렸는지 EMW 마크가 달렸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320) 모델은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제작되었고 319 플랫폼으로 제작된 329 모델의 후속으로 출시됩니다. 투도어 및 컨버터블 모델로 출시되었으며 총 제작된 4200대 중 1835대가 컨버터블로 제작되었습니다. 329 차량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띄었으며 326 모델에 사용됐던 45마력 M78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되었고 최고속도 102km에 달했습니다. 구형에 비해 더 가볍고 더 작고 더 저렴했던 320 모델은 당시 최고의 무게 배분을 자랑했던 차량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1938년 321 모델로 대체됩니다. 1938년부터 1941년도까지 제작되었던 321 모델은 마찬가지로 326에 사용되었던 M78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했으며 44마력의 출력과 115km의 최고 속도를 냈고 차량 하체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돋보였던 차량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공장 라인의 전투용 차량 제작으로 인해 321의 제작을 멈춥니다. 1941년까지 총 3014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321 모델도 마찬가지로 소련군의 점령으로 인해 웬만한 기술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아이젠나워 공장에는 구형 제작 장비만 남았다고 합니다. BMW 관계자들은 전쟁 이후 남아있는 장비로 결국 321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생산을 재개하여 8,996대를 추가로 생산해냅니다. (326) 모델의 선풍적인 인기와 판매량으로 인해 의기양양해진 BMW는 326을 베이스로 만든 335 모델을 출시하면서 경쟁 상대가 없던 벤츠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335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제작됩니다. 3485cc의 신형 M335 직렬 6기통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326보다 차량이 커졌고 3500rpm에서 90마력의 힘으로 최고속도 145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투도어, 4도어, 그리고 컨버터블 3가지 모델로 제작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발발로 인해 1941년까지밖에 생산되지 못한 335는 총 400대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327 모델처럼 당시 BMW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326이 아이젠하워 공장에서 제작되었는데 세계 2차 대전 이후 소련의 점령으로 인해 BMW 운영이 아닌 아이젠하워 자체 운영으로 326의 생산을 재개하면서 BMW 326 모델을 EMW 340으로 로고만 바꿔서 생산하게 됩니다. 1953년까지 BMW가 아닌 EMW의 로고가 달린 채 생산이 되었으며 317 카브리올레 모델마저도 1955년까지 EMW 327로 로고만 바뀌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BMW는 수많은 공장을 잃고 자동차 제작 금지 명령까지 얻는 기간 동안 BMW가 아닌 EMW 로고로 생산되는 차량들을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BMW는 포기하지 않고 1951년에 오토바이 엔진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 다시 자동차를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오토바이를 생산했던 작지만 효율이 높았던 공장들을 활용해 마진율이 높은 럭셔리 차량을 제작하기로 결심하여 1952년부터 1958년까지 생산되었던 501 럭셔리 세단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출시 가격은 15,000 도이치마르크, 독일인 평균 연봉의 4배. 195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501을 선보이며 벤츠에게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501과 501의 뒤튠 버전인 501A는 M337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했으며 이는 기존의 BMW가 애용했던 M78의 개량 엔진이며 64마력의 13토크의 힘을 냈습니다. 4단 기어박스가 장착되었고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는 바람에 공차 중량이 1430kg에 달하였고 최고속도 135km의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며 연비는 리터당 약 10km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27초, 경쟁사 벤츠의 220 모델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처졌습니다. (501의) 후속 차량으로 502 모델은 BMW 최초의 V8 8기통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 됩니다. 당시 올즈모빌 로켓 V8에서 영감을 받아 비슷하지만 더 개량된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2580cc의 알루미늄 알로이 블록으로 제작된 V8 엔진을 탑재하여 1954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성공적으로 출시됩니다. 차량 출시 가격은 17,800 도이치마르크, 너무 비싼 가격표 때문에 첫 해 190대만 팔렸습니다. V8 엔진에서는 100마력의 출력이 나왔으며 최고속도 160km에 달했고 독일에서 제작된 양산차 중 가장 빠른 세단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너무 저조한 판매량 때문에 1958년 501과 502는 각각 2.6과 2.6 럭서스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됩니다. 1959년부터 파워 스티어링이 처음 탑재되었고 1960년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됩니다. 1961년 이 두 모델은 또 다시 각각 2600 그리고 2600L로 이름이 바뀌게 되며 502 모델에 해당하는 2600L은 110마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1963년 이 두 차량은 단종됩니다. 이세타는 이소스파라는 이탈리아 기업에서 처음 만들었고 계란 모양의 3륜 디자인 때문에 버블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국가별 제작 판권 방식으로 이세타 차량은 유통이 되었고 독일에서는 BMW가 제작 허가를 받게 됩니다. 수많은 유럽 국가들 중에 BMW의 이세타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반세기가 지난 지금 BMW의 이세타만 대부분 남은 상태입니다. 이세타 250을 BMW가 처음 제작할 당시 기존의 이소스파의 기술과는 차별화하기 위해 차량의 내부 부품을 완전히 새롭게 개발합니다. 1955년 처음 선보인 BMW 이세타는 BMW R25-3이라는 오토바이 엔진을 탑재하여 5800rpm에서 최고 출력 12마력, 최고 속도 시속 85km, 연료계통 부품도 대부분 오토바이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출시 후 8개월간 1만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1956년에는 독일 정부가 250cc 이하의 차량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끔 법을 개정합니다. 결국 BMW는 이세타 300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하여 298cc 엔진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했고
기존보다 향상된 5200rpm에서 13마력, 4600rpm에서 19토크의 힘을 냈다고 합니다. BMW의 이세타는 7년간 16만 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BMW 600은 이세타 모델을 더 크게 확장하고 4륜으로 변형하여 582cc의 더 큰 엔진을 R67이라는 오토바이에서 갖고 와 탑재시켰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03km. 하지만 불행히도 1950년대에 폭스바겐 비틀의 깡통 버전과 경쟁 구도가 성립되는 바람에 저렴하면서도 차다운 차를 갖고 싶었던 민심 때문에 땅콩처럼 생겼던 BMW 600은 판매량이 저조했지만 다행히 1956년에 일어난 2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에즈 위기 덕분에 3년간 34,000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1954년 2월) 벤츠는 190SL과 220SC가 뉴욕에서 출시 행사를 갖게 되면서 돌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요한 BMW는 임원들 간의 내부 회의에서 501과 501을 기반으로 스포츠카를 개발하자는 반복적인 요청이 결국 승인을 얻게 됩니다. 1956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생산되었던 503 모델은 미국을 겨냥한 2x2, 즉 5인승이 아닌 뒷좌석 2명 그리고 앞좌석 2명만 앉을 수 있는 시트 디자인으로 출시된 형태, 그란 투어리즈모로 제작된 503은 투도어 쿠페 그리고 컨버터블 두 가지 모델로 생산되었습니다. 502에 사용되었던 3.2L V8 엔진을 사용하여 최고 출력 140마력, 제로 113초, 최고 속도는 시속 185km였다고 합니다. 컬럼 방식으로 출시되었던 변속기 구조는 1957년 센터페시아 하단으로 변경되어 출시됩니다. 3년간 413대밖에 판매하지 못하면서 BMW에게 아주 큰 적자를 안겨준 모델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 부진으로 인해 BMW는 벤츠에게 경영권을 빼앗길 뻔하지만 임직원들의 자사 주식 사재기와 대주주 크반트의 지분 확장으로 회사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503의 로드스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507은 503의 프레임을 줄여 제작되었습니다. 스포츠카의 기념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차량의 외장이 대부분 수제작 알루미늄 차체였다고 합니다. 전류는 더블 피쉬본과 토션 바 스프링에 적용되었고 롤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스테빌라이저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503과 마찬가지로 3168cc의 M507-1 V8 엔진이 탑재되었고 ZF 수동 4단 미션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150마력, 25토크, 제로 111.1초, 최고속도 196km. 벤츠를 한번 눌러보겠다고 야심차게 제작한 차량이었지만 507도 503처럼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제차량 벤츠 300SL은 6기통이었고 507은 V8 8기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츠 판매량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후 507의 디자인은 Z3, Z4, 그리고 Z8의 디자인에 결정적인 영감을 준 모델이라고 합니다. 총 생산 252대 중 약 200대가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507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군으로 복무 당시 독일에서 1957년식 페더 화이트 모델을 구매해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현재 엘비스의 507은 복원 절차를 거쳐 뮌헨에 위치한 BMW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BMW 700은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제작되었던 작은 미드십 차량입니다. BMW의 첫 모노코크 구조 차량이기도 합니다. 1959년 파산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효자 모델이기도 하죠. 이세타 차량을 늘려서 만든 600 모델을 또 한 번 늘려서 만든 700은 투도어 세단과 쿠페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600에 탑재되었던 R67의 오토바이 엔진의 용량을 늘려 697cc 수평 2기통 엔진을 탑재했고 30마력의 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처음 선보인 700은 모터쇼 직후 25,000대의 주문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출시 1년 만에 하루 155대의 생산 속도를 갖추게 되며 5년간 18만 8,211대를 판매하게 됩니다. 1965년 700 모델을 단종시키면서 BMW는 경차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2002년 미니를 인수하고 판매하게 되면서
다시 경차 시장 판매를 재개하게 됩니다. 700 모델을 레이스 전용차로 개조하여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700 모델을 레이스카로 개조하여 69마력 엔진을 탑재한 700RS도 각종 레이스에서 성공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3200CS는 196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처음 선보였고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작되었습니다. 1951년 제작되었던 501 모델의 플랫폼을 마지막으로 적용하여 출시했던 차량으로서 이후 2000CS, 뉴클래스, 뉴6 모델들의 디자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던 모델이라고 합니다. 차체는 프레임 형식의 3168cc BMW OHV V8 엔진에 수동 4단 기어를 물렸고 160마력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3200CS는 전쟁 이후의 럭셔리카 부문의 시대적 전환점에 위치한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BMW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럭셔리카라는 인식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대주주인 크반트 씨에게 특별한 3200CS를 제작하여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3200CS의 디자인은 1970년대까지 일종의 표본처럼 쿠페 디자인의 교과서처럼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3200CS와 동시에 196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처음 등장한 뉴클래스 모델은 1977년까지 판매됐습니다. 1959년 재정위기 이후 BMW의 적재성을 확립시켜준 전설적인 모델입니다. 뉴클래스는 세단과 쿠페 두 종류로 출시되었으며 세단으로는 1500, 1600, 1800 그리고 2000 모델이 있습니다. 1500 모델은 M10 1499cc 4기통 엔진으로 80마력을 선보였고 0-100 15초로 뛰어난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초기 모델에는 결함이 많았지만 다음 모델인 1600부터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1600은 1500의 후속 차량으로서 1964년에 출시되었고 M10 엔진을 개량하여 1573cc로 늘려 83마력이 되었고 1971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1800 모델은 1963년에 1500의 고사양 버전으로 출시되었고 1773cc 엔진으로 90마력과 13토크의 힘을 냈습니다. 1966년 1800에 오토미션이 탑재됩니다. 2000 모델은 1965년에 출시되었었고 1990cc 엔진에서 101마력을 발휘했고 1966년 업그레이드 버전인 2000 Ti 모델은 무려 121마력이 나왔습니다. 1969년 2000 Tii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Tii는 투어링 인터내셔널 분사 모델이라는 뜻인데 BMW의 첫 연료 분사 방식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였습니다. 5800rpm에서 130마력과 17.5토크의 2리터 엔진에서 획기적인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제작된 뉴클래스 쿠페는 2000C 그리고 2000CS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3200CS 8기통을 완벽히 대체하며 M10 4기통 엔진의 효율성을 자랑했습니다. 200C와 200CS는 차후 200CS를 늘려 만든 29 쿠페로 대체됩니다. 02 시리즈는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제작됐으며 뉴클래스 세단을 줄여 만든 차량입니다. 1600-2는 1966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소개됐으며 차후 1602로 모델명이 바뀌었습니다. 1.6L M10 엔진은 84마력과 12.9토크를 냈으며 1968년 로드 앤 트랙이라는 최고 인지도 잡지에서 $2676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소개되었습니다. 2002 모델은 1600-2의 2리터 엔진 모델이며 99마력짜리와 118마력짜리 두 가지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ZF의 3HP12 3단 자동 미션이 탑재되었습니다. 197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2002의 터보차저를 탑재하고 선보이게 돼 BMW의 첫 터보차저 차량이 되었습니다. 무려 168마력과 24토크를 자랑했으며 최고속도 211km까지 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차량 출시가 되자마자 1973년 석유파동이 터져 판매량은 1672대에 그쳤습니다. 1802 모델은 2도어 세단과 3도어 투어링 해치백 모델로 출시되었고 89마력의 1.8L 엔진이 탑재되어 1974년에 해치백 모델이 단종, 1975년에 세단이 단종되었습니다. 1502 모델은 가성비 모델로 소개되어 1573cc 엔진이 탑재되어 74마력을 발휘했고 1975년 02 시리즈의 단종에도 불구하고 1502만 2년 더 제작되어 1977년까지 판매되었습니다. 02 시리즈의 후속 차량은 1975년 출시된 E21 3 시리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차량들은 엔비클롱, 한국어로 개발이라는 단어의 앞글자 알파벳 E로 개발 코드를 시작하여 제작하기 시작한 차량들입니다. 경쟁업체에 개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 뒤에 두 자리 숫자가 붙게 되어 차량의 코드명이 되고 이름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50년대 재정위기, 60년대 성공적인 판매로 인한 경제적 성장, 그리고 70년대 경쟁사 벤츠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 BMW가 칼날을 단단히 갈고 나오게 됩니다. 벤츠의 독주를 꺾고자,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 큰 획을 긋게 되는 시초가 바로 이 코드로 시작되는 차량들입니다. 바로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우리가 매우 익숙한 이름들이죠. 2부에서 나머지 차량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BMW의 100년 전 차량들을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바로 최근에 출시되었던 4 시리즈의 디자인 때문입니다. 제 긴 영상을 보시면서 BMW의 상징이었던 키드니 그릴의 디자인이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흉측해 보이죠? 이런 디자인으로 제작된 이유는 바로 비행기 엔진을 만들던 BMW가 실제로 비행기 엔진과 비슷한 기술을 그대로 자동차로 바꾸면서 커다란 환풍구가 필요했고 커다란 엔진이 자리 잡았던 차체의 공간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는 커지면서 무거워지고 엔진 기술은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가벼워지는 바람에 키드니 그릴의 정체성은 기능적인 것을 떠나 결국 상징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가 왜 키드니 그릴을 사용했고 왜 그동안 디자인이 작아졌으며 신형 4 시리즈의 만행이 엉뚱한 짓이 아니고 오히려 전통을 지키려는 일종의 세레머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숙해지고 한켠으로 아주 멋있는 차로 보이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BMW가 실수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겠죠.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는 빠른 시일 내로 제작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라이프 브라더의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